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네, 흑삼전탕 먹을 때 막 침이 나오네. 10월 7일 화요일 아침 편안하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오미크론이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지막 단계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맵을 먼저 보죠. 오늘은 맵을 먼저 보면서 현재 판때기를 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기술주들이 다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일부 가운데 밑에 있는 헬스케어 애들이 중에 몇 개가 조금 빠졌죠. 그 외에는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슈가 있었던 테슬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빠졌고요. 그 외에는 거의 전반적으로 푸른 물결이 뒤덮은 그런 날이고, 특별히 P&G 등 소비재 제품들이 많이 오르면서 다우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들 많이 빠진 것 중에서 애플이 2%나 치고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반면에 기술주 중에서 엔비디아, AMD는 떨어졌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이제는 엔비디아보다 훨씬 소소해진 인텔이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기계 관련 전공자, 이쪽에 잘 아시는 분, 좀 도와주셔야 돼요. 댓글로도 좀 도와주시고요. 자, 오늘 그리고 지수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들 한번 쫙 보죠. 자, S&P가 1.1% 올랐고, 다우가 많이 올랐죠. 1.88%. 근데 나스닥은 0.9%밖에 못 올랐고, 소형주는 러셀 2000이 2.2% 올랐습니다. 자, 달러 지수 올랐고요. 유로 달러 떨어졌고요. 엥 보세요. N은 저게 더하기가 약세이잖아요. 그죠? 앞에 통화는 그 숫자가 올라가면 그쵸, 강세인 거죠. 그죠? 달러 N이니까 이건 달러가 강세라는 거예요. 플러스는. 뒤에는 약세라는 거죠. N이 약세입니다. 113이고요. 원도 약세이긴 합니다만 원 약세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러 N과 비교한 원은 그렇게 큰 약세 아니고, 그 다음에 위안화도 6.376입니다. 왜 돈을 풀었는데도 별로 약세가 아니야. 자, 되게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상황들 보면 다시 돌려주셔서 핵심은 오미크론이 크지 않을 거라는 것. 그러면서 시장이 그 위험 자산에 대해서 시각이 확 바뀐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채권 약세, 주식 강세, 유가가 큰 폭으로 강세됐어요. 물론 이제 그 사우디에서 가격을 좀 올리겠다는 뉴스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오미크론이 별거 아니다. 그래도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전통주들이 강세, 그리고 달러 강세, 백신주들은 거의 폭락. 모더나 13%, 파이자 5.1% 빠졌고요. 그 다음 뭐가 많이 올랐을까요? 뭐가 많이 올랐을까? 자, 네, 여행주가 많이 올랐겠죠. 네. 여행주, 노르웨이 크루즈가 9.5%, 트립 어드바이저 8.8%, 유나이티드 항공 8.3%, 로얄 캐리비안 8.2%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뉴스가 하나 또 있죠. 중국의 지준율이 어제 오후 약 6시께 정도의 지준율 인하했습니다. 야, 우리 김경환 애널하고 만나자마자 이 뉴스가 끝나자마자 딱 떴어요. 그러면서 홍콩 A 시장이 장외에서 1.5% 상승했고요. 자, 미국에 상장된 ADR 중에 그동안 폭락을 거듭했던 알리바바는 10% 반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지준율을 인하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어제 저 오후에 그 연합인포맥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에서 VIE 가변 이익 실체, 아마 볼처 인터레스트 이그지스트 이거 아니겠어요? 이름도 괜찮은데, VIE 가변 이익 실체에 대해서 증감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갑자기 상폐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오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대적으로 나왔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그렇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뭐 인민은행, 뭐 광동성정부, 뭐 응감회, 증감회 뭐 이런 등등등 해서 모두 총동원되면서 이번에 그 헝다 문제를 어떤 식으로 잘 막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눈치가 빨라져가지고 중국 정부가 저 정도로 달려들 정도면 큰 무리나 문제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헝다 이슈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별 그렇게 큰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심리적인 공포감과 사실상의 관계들을 겹치지 마세요. 겹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제 유튜브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일반적인 공포 대상을 가지고 금융시장에 자꾸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해도 돼요. 그냥 틀릴 뿐이지. 근데 그렇게 해서 주식 다 팔고 떠나면 아이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지난 주말에 돈깡 강민우 군하고도 같이 대담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빠져나가시면 나중에 고점에 들어옵니다. 라는 얘기를 남겼잖아요.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고, 우리 그 강민우 군이 어리고 젊지만 그 투자 농도는, 투자의 경력 농도는 굉장히 진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30년 한 거나 진배 없는 수준의 강력한 그 어떤 찐 투자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 다 때려쳐야 되겠다. 끔찍해. 꼴도 보기 싫어하고 나가면 나중에 반드시 고점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제도 집에 가는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님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될 것 같아서 딱 들어가면 맨날 빠지고 그래서 잘 안 되고 항상 손해만 보고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일반인들의 심리죠. 확신이 찼을 때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불안할 때 나오면 또 죽죠. 2번 죽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들어가고 확신에 찼을 때 나와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익히는데 그게 진실이라는 사실. 불안할 때 진입하고 확신이 찰 때 나와야 된다는 것. 즉 내 마음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까지 인정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이 이게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결과를 내는 거죠. 왜? 감정을 이성으로 읽어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불안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내 감정이 확실히 들면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이성으로 확정을 지어주니까 실패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 감정대로 하면 망한다. 그리고 나를 항상 부정하고 나에게 의심을 품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크게 확신을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이제 대대적으로 물량을 풀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1.2조 위안이에요. 원화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곱하기 180이에요. 곱하기 180. 200조가 넘는 돈이에요. 자, 이 돈을 지금 풀겠다고 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거기에다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공해를 일으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신부가 14차 5개년 계획에서 공업 녹색 성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철강 시멘트 평판유리 전해 알루미늄 업계의 생산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겠다. 시멘트, 인산 암모니아, 탄화칼슘, 가성소다, 황린 등 업계의 증산을 엄격히 통제하겠다. 환경보호, 에너지 소비, 물소비 등 기준을 강화하여 낙후된 생산을 퇴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다 알아서 제가 밥상은 깔아드렸으니까 그죠? 이건 뭐예요? 야, 이쪽에서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진짜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다 돈까지 풀었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이제 우리 기술 잘하시는 분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인텔이 급등했고 AMD가 급락했고 그 다음 엔비디아도 급락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뉴스 없어요. 근데 인텔의 엘더레이크가 나오는데 엘더레이크가 향후 PCI 5.0
을 기반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PCI까지는 대문자고 2는 소문자야. 5.0은 기존 4.0에 비해서 SSD 속도가 2배 가까이 빠를 거라고 합니다. 그런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K벤치에서 나온 얘기들 보면 빅, 리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보다 빠른 속도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특징적인 게 PCIe 4.0이 나오는데 이후 얼마 안 지나서 또 나왔고, PCIe 6.0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조만간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런칭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마도 엘더레이크가 지금 나오고 DDR5하고 붙잖아요. 요거의 성능이 좀 좋은가 봐. 좀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전통의 강자 인텔, 10나노가 남들 7나노 수준의 집적도를,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인텔의 10나노는 다른 이쪽 TSMC가 얘기하는 7나노 공정에 보다 적지 않은 집적도, 트랜지스터 집적도, 한 판때기에 트랜지스터를 몇 개 넣느냐 할 때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텔 7이라고 부른다 그러잖아. 이제 나노로 안 부르고, 나노는 너희들의 마케팅 도구다, 우리가 여지껏 엿먹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집적도는 자기네가 더 높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AMD가 이렇게 빠지고 인텔이 올랐는지 조금 뉴스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빠져서 오른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기업 소식들 몇 가지 전해드리죠. 루시드는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과의 거래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장중에 10%까지 빠졌다고 5%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 주가도 테슬라가 태양광 패널 시스템의 화재 위험을 제대로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전직 직원의 내부 고발에 따라서 SEC의 조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장중에 6%까지 빠졌습니다만 거의 다 회복을 하고 마감을 했고요. 오미크론에 대한 파우치 소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미크론의 심각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초기 징후로 볼 때 계속해서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델타 변이보다는 덜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 식품의약국 FDA에서 오미크론에 특화한 백신 승인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에 관한 시그널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께서 경제 활동이 일반적으로 견조한 상황에서 2021년 미국 인플레이션은 놀라울 정도로 상승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려 사항들을 FOMC가 다가오는 회의에서 부양책 철회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것을 고려할 것이라는 점을 말이 좀 어렵네. 그러니까 즉 FOMC에서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다. 네. 이것을 시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와서 앞으로 실적 없는 고퍼주들, 그리고 실적 있는 테크 주식들을 구분해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도 잘 나오는 빅테크 기업들은 별반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적이 약하게 나와서 100배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지표로는 미국 11월 고용 추세 지수 ETI가 114.49 나왔습니다. 전월은 113.03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추세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8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6개가 호전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 어때요? 지금 분위기는 확실히 펴졌는데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이 금리 인상을 내년도에 할까 하는 생각을 시장에서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건데,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드디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채권 베이스 있는 사람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국채금리가 좁혀들었잖아요. 70bp 중반 이하로. 그러니까 0.7%대로 좁혀드니까 이거 위기가 오는 거야 라고서 얘기를 해요. 그건 채권 생각이지.
채권의 위기가 오면 자기네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 금리가 떨어지니까. 좋죠. 신나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조금 너무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식 보유 편향으로 말씀드리지만 채권쟁이들은 채권 보유 편향으로 말합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쟁이들은 자꾸 나라 망한다 그래. 세상에 멸망이 올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야 채권 금리가 낮아지니까, 즉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주식쟁이들은 뭐예요? 주식 가격이 올라가야 되니까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자꾸 그래. 긍정하라 그래. 좋아진다니까, 믿으라니까 자꾸 이래. 이거 왜요? 보유 편향이에요. 보유 편향인데 이 양자의 보유 편향에서 어디가 옳은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절대 금리가 너무 낮아. 절대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간도 없는데 얼만큼 강세가 될까 하는 게 채권 시장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고 일시적인 것을 철회했는데 금리가 왜 떨어지냐고. 왜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 금리 올릴 거니까 그래 알겠어.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오르잖아. 2년물 오르거든. 근데 너희들 금리 올리면 니네들 작살 날걸? 그러면서 10년물 금리 떨어뜨려. 가봐야 알지.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경제가 받쳐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플레이션이 나쁘고 금리 올라오는 게 나쁠까요? 봐야 돼요. 근데 일단 먼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 자꾸 채권쟁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권 베이스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가 꺾여요. 근데 저건 있어요. 그거는 저희도 인정하는 바인데, 10년물과 2년물의 국채금리가 역전되면 그건 진짜 안 좋지. 왜냐하면 지금 당장 금리가 엄청 높다는 얘기야. 근데 미국 미래 경기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금리가 이게 역전됐다는 건 10년물 금리가 더 낮다는 얘기 아니야.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도 미래를 위해서 돈을 안 꿔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국채 금리가 이렇게 낮아진다는 건 그러니까 꿀 사람도 없다는 얘기인 거고,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뭔가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미래에 대해서 안 좋아지는 건데, 이거는 안 좋은 시그널 맞아요. 근데 이것도 당장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저 사람 채권 베이스야 주식 베이스야를 봐서 그럼 어떤 보유 편향이 있어? 하고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들으신다면 여러분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